여기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포토샵 일러스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배워보면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툴을 배우면서 수업을 하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제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툴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방법을 이런 툴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수업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런 시간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과제 내용들, 조사해 오신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요소라든가 툴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 오셔야 돼요. 네. 4주 동안 하는 상황이라 수업에 도움될 만한 도서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수업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문화관광 시장, 환경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결과물을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실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특별히 환경 디자인 학이라고 하면, 환경 디자인 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론적인 걸 배우게 되면 또 뭐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 책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업했던 그 결과물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시장 중 어느 지역을 선정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제가 선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대상지를 찾아서 선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순천이나 예수 사례를 올려드렸더니 그걸 그대로 써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한 거고, 물론 예수 시안시장이나 순천시장을 대상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기왕이면 내가 가서 찍고 조사하기가 쉬운 주변에 있는 대상지를 삼는 게 가장 더 좋겠죠. 아, 이제 기존에 시장이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상징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기 불편한 것들도 많더라. 근데 이제 포토존과 같은 뭐 쓰레기통, 뭐 이런 공공시설물들 좋은 예시가 있냐,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뭐 쓰레기통 종류, 뭐 가로등 종류, 제가 조사해 놓은 자료들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옛날에 책을 보면서 다시 찾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좋은, 아주 무한대 자료를 갖고 있는 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포털에서 쓰레기통 치면 쓰레기통을 제작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업체들도 있고요. 그 업체 몇 군데만 들어가 보면 그 업체들이 만들었던 디자인해 놓은 사례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일반 보도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지역에 만들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선행 사료다 해서 이제 신문 보도자료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앉아서 인터넷만 접속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조명과 상징이 되는 조형물이 아닌 공공 쓰레기통을 디자인하는 것도 스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공공 공간이라든가 이런 문화 공간 안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쓰레기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 어떤 쾌적한 그런 게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화장실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이제 쓰레기통은 공공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 것들이 스페이스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쓰레기통 하나를 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대상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쓰레기통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뭐 골목 시장인데 공간이 협소하니 쓰레기통을 굉장히 동선에도 방해받지 않는 효율적인 크기나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뻥 뚫린 공간에 있는 쓰레기통이 잘 안 보이니까 너무 공간이 광활하니까 그 광활한 공간에 쓰레기통을 잘 보일 수 있게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든가 그 대상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네. 쓰레기통을 공공시설에는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필요한 요소에다가 이제 자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쓰레기통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영상 파일은 다른 분들은 다 보신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컴퓨터를 바꿔서 열람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품평과 토론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표현기법 수업은 아니에요. 스케치를 시간에 직접 해서 그거를 뭐 품평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능력껏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표현해 오실 거고 그게 어떤 작도 그림에 대한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룰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지 그 구체적으로 표현을 스케치에 대한 표현만 계속 다뤄가지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스케치 과정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순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런 예시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무조건 시장만 가능합니까? 구멍가게나 동네 낡은 마트 가능합니다. 예. 꼭 무슨 대형 시장만 대상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나 동네 마트도 골목의 어떤 하나의 시장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골목 시장 가게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를 나는 해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수수산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함께 기업만 참여합니까? 다른 기업에도 의뢰를 맡기고 좋은 걸 뽑아서 작업하는 건가요? 이제 이건 이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수산시장을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제안하는 업체들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되죠. 그러면 그 업체가 최종 결과물까지 이제 한 업체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 기업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다중으로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이 되는 업체는 한 업체인데 그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그럼 네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경쟁을 해서 이제 한 업체가 선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환경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은 정리하고 어떤 규격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용을 지키는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디자인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 도로에 그 전기 박스, 가로등, 신호등 여러 가지 뭐 표지판들이 막 이렇게 혼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단순화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지주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가로등 하나에 신호등도 달고 거기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도 장착이 돼서 도로를 정리하고 이렇게 어떤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리하게 시선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자들은 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에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공공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미관적인 부분이 이제 더해져서 공공 디자인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시장 이름을 지었는데 시장 조형물을 만들 때 조형물의 이름 네이밍을 같이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시장 이름을 지을 때는 뭐 낭만어랑 뭐 무슨 시장, 낭만어랑이라는 것은 여수수산시장이라는 이름이 있고 약간 캐치플레이즈, 약간 그런 개념에서 슬로건 같은 개념에서 낭만어랑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낭만어랑이 여수수산시장을 대신하지는 않고 낭만어랑 여수수산시장 이렇게 슬로건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는 돌고래를 캐릭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캐릭터의 이름이 따로 있죠. 낭만어랑이 캐릭터의 이름이 되진 않고 돌고래 캐릭터는 또 뭐 돌쇠 돌순이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릭터 이름이 따로 지어져서 이제 브랜드는 BI,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따로 네이밍이 진행이 됩니다. 예, 충장축제 같은 환경 디자인도 있나요? 있죠. 충장축제를 할 때도 지금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억 이상 사업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환경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거는 상시 시설이 아니고 이벤트죠. 그 정해진 기간에만 하는.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리 현수막이라든가 플랜카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외에 퍼포먼스 하는 그런 것들을 꾸미는데,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정해진 공간, 상시 공간이 아니고 그 급람로 이런 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가설물들,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환경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원의 식물의 종류나 양 같은 세부적인 면도 디자인에 해당되냐? 식물의 종류를 선정하고 하는 거는 이제 조경에서 합니다. 조경도 조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연 환경이 디자인 대상이 되냐?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을 개발을 해요. 그럼 이제
조경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조경하는 분들은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어떤 수종을 심어야 거기서 자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본다면, 디자인은 인공물이 아닌데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 강줄기를 이렇게 S자로 할 건지 T자로 할 건지, 물기를 낼 건지, 그 다음에 그 경관이 이 강의 형태가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데, 산과 하늘과 이렇게 맞닿았을 때 어우러지는, 이렇게 우리가 앵글을 잡아봤을 때 어떤 형태로 자연이 개발이 조성이 돼야지 이렇게 예쁜 뷰를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기를 형성하는 자체도 디자인 범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정도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환경 디자인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걸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컨셉이죠. 컨셉은 이제 디자인 목적, 의도, 뭐 때문에 디자인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사진 조사를 하고, 그 사진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이거를 디자인하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개발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을 하나 디자인하는데 이게 너무 안 보이는 공간에 있으니까 잘 보이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내지는 이 친환경 공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어떤 에코, 재활용, 재생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뭐라든가 뭐 그런 컨셉, 기본적인 취지, 뭐 이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좀 봐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분이 대상지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제 보시면 순천, 제가 예로 들어드린 순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옮기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내용을 드린 거를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를 든 대상지를 이렇게 써머리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대상지를 찾아서 그 새로운 내가 정한 대상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수집을 해 보시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다루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T 제작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PT 제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감안을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전주 같으면 대상지 선정하면 어디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그 대상지에 대한 세부 사항, 이제 사진 찍고 어디가 어떻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이제 그게 주 과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을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시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들, 이 내용들을 한 주 동안 양껏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올려주셔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올려주신 내용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다음 주에는 또 진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